제한적 상승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않겠다는 필식 전문가, 오늘도 고수를 하실런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도현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현입니다. 진짜 어제 전략 주셨던 것처럼 코스피는 찔끔 움직였습니다. 극도로 제한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근데 왜 대세 상승장이 아닌 이렇게 고점이 막힌 흐름으로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전반적으로 일단은 환율 시장 쪽으로 하나를 놓고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율 자체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 번째의 지금 저점에 대한 지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달러의 약세 부분에서 강세 쪽으로 나왔어야 돼도 불구하고 현재 한 번, 두 번,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되돌려서 바꿔서 뒤집어 본다라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는 자리가 하나 열려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부분까지 판단을 해보면 역시 저는 고점이 올라간더라도 시원하게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 대한 확인은 계속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분봉상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순간적으로 초반부에 앙칼지게 좀 매도량들이 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아랫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폭발적으로 여기 올라올 때 이게 이제 캔들 볼륨 차트인데요. 이때 올라올 때 어떤 것이 주도로 해서 올라왔냐면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이 또 다시 한번 따라서 올라왔다라는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앞에 대비해서 우리가 캔들 볼륨 쪽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이쪽 부분에서는 초반부에는 대량 물량들이 계속 터졌었는데 지금 땡겨서 올라올 때 보시면 캔들 자체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큰 캔들이 없죠. 작은 캔들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물량들은 앞에서 먼저 급하게 좀 조급스럽게 순절정이라든가 입절 물량들이 많이 나와서 물량을 좀 소화를 했다라면 마지막에 땡겨 올릴 때는 그 매도량보다는 매수량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장세만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서 코스피 쪽으로 놓고 보면 자 코스피 시장의 오늘장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침 출발과 동시에 급변동으로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척 했었을 뿐 실제 변동성은 더 가두리 쪽에서 더 갇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특히 10시를 기점으로 코스닥하고 조금 다른 게 코스닥에서는 매도 물량을 소화하고 난 뒤에 개별 종목 장세 쪽으로 흘러갔지만 이제 이 코스피 시장 쪽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더 지저분해졌다라는 것이 분명히 보실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더 올라가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더라도 극심하게 해외 쪽 눈치를 보고 있는 부분이겠고 그에 대해서 달러원 환율 추이를 가지고 제가 산중바닥 형태에서는 위쪽으로 되돌림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이롱장 부정적인 시각이 좀 발생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달러 약세 부분에서 우리나라 환율 시장은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현재 기점에 다시 상승 쪽으로 무게를 잡게 된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늘 유가증권 시장 쪽과 그리고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까지 놓고 보면 외국한 기관계 쪽에서의 매도 압박, 특히 여기서 힌트 하나가 연기금 쪽이 고점에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프로그램 유발과 함께 매도 압박 부분을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 우린 지금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계 쪽에서 매도 오후 들어와서 막판부에 지금 바이오 쪽 쏠림,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흔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와 함께 요즘 연속성이 없는데요. 마지막 부에서 외국인들이 이 선물 시장 쪽을 매수로 지금 전환 마감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장 오늘 하루 종일 이 주도했던 핸들링이 초반부에 저점을 만들고 빨리 올렸지만 고점을 막았던 주체도 외국인이었고 내려오게 만들었던 주체도 외국인이었습니다. 라는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마지막에 최종장 수급 변경이 좀 나타나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추가 돌파적인 갭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오히려 확률상으로는 조금 더 쉬어갈 위치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속에서 오늘 어찌 보면 분위기를 초반부에 매도 분위기를 좀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좀 급하게 나올까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개별 종목 분들이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시장에 이제 바이오를 제외해 놓고 일단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원자재 쪽 관련주가 뉴스플레이와 함께 동반해서 급등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특징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중요한 마디가 자체가 지금 돌파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관점.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눌림목 기준에서 중간 마디가인 38만 6천 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력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또 올라간다라는 부분이겠고, 나는 천장에 대해서 좀 이익 실현을 좀 빨리 하고 싶다, 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라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한번은 챙기고 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먼저 이 부분에 요 갭 부분을 활용해서 왔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시장에서 역시 LS 같은 경우는 원자재 관련 쪽으로는 슈팅이 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제 제가 하락뷰를 잡는 건 단기적인 뷰인데요. 하락을 해야 지금 이 고점을 엉성하게 오늘 선물 시장 쪽을 잠시 뒤에 보여드리면 딱 두 틱 바로 위에서 막히면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협소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협소를 완전히 빵 하고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조정이 좀 쉬어가야 되는 조정이 계속해서 임박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특징주 중에 하나가 또다시 포스코인데요. 어느 순간 포스코가 지난 6월 달에 시장을 따라서 같이 올라왔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업황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었죠. 그런 부분이 오늘 동반해서 따라왔는데 역시 하지만 업황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 만약 저에게 안신할거님께서 철강인가요? 또는 원자재 비철금속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 역시도 비철금속에 집중입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 현재 기준점에선 비철금속이 계속 강했던 이후 그 부분 계속 우리가 원자재 상품 시장을 갖고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만약 없었다면 오늘 조금 하락 속도는 조금 커졌을 위치였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횡보를 지속을 할 것이다, 이렇게 뭐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장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내일장 같은 경우는 시간차 쪽으로 조금 종목군들이 좀 쉬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휴대폰 부품주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단 쪽에서도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아주 강하게 좀 따라 올랐다라는 부분을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단도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차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동안 좀 많은 수익을 내셨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눌림목이 들어오는데 지금 보실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도 표현을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아랫꼬리와 지켜야 될 가격대를 지킬 때 그리고 중요한 마디가를 돌파가 나갈 때 표현을 드리면서 트레이딩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있죠.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NHN 한국사이버결제 부분인데요. 일단 급한 물량들은 이 박스권에서 지금 거진 다 소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시장이 우리가 급락 파동과 공포의 하락은 아니다라고 반복을 드리고 있죠. 고점을 넘어가기 위한 잠시 쉬어가는 고개의 하락이다라는 표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눌림목 정도 수준이겠죠. 네. 포인트 상으로 좀 정해져 있는데요. 선물지수와 코스피 지수로요.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 트레이딩 관점 쪽에 보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59,000원이 돌파 나가는지 매수 타이밍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HFR인데요. 역시 관련적으로 보면 두 가지겠죠. 5G 부분과 그리고 휴대폰 부품 따는 쪽으로 같이 체크해 보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역시 패턴단으로 아랫꼬리가 달렸고 이 중요한 매물대에서 중간 변곡 구간에서 흔들기만 했을 뿐 위쪽 상방이 좀 더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역시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먹을 종목 투자 법칙까지 알려주셨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HFR까지 챙겨봤고요. 인사드리기 전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AS 수익 난 거 리뷰하고 가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가 9.73% 오름세, LS 일렉트릭이 13.02% 오름세, 삼성생명도 3.28%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또 어제 종목이네요. 전문가님, 네. 삼성생명 쪽에서 조금 더 먹을 게 많이 남았을까요? 네, 실제적으로 요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하고 오늘 왜 필시기는 고점이
계속 막힌다라는 전략만 세울까라고 궁금하셨을 거예요. 왜냐, 그 속에서 금융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바톤 터치를 받아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보세요. 역시 금융주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방어를 해줬지만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삼성화재하고 같은 패턴인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대가 이렇게 녹색 선에서 하나 걸쳐 있죠. 그런데 오늘 시장이 지금 급하게 빠졌나요? 아니죠. 전체적으로 물량을 잘 소화하고 내려와 있는 상태고는 살짝 눌린 상태죠. 방향성을 잃어버린 상태 정도 수준인데요. 수급도 그렇고요. 근데 윗꼬리가 이렇게 빨리 달렸다는 겁니다. 금융주 중심에. 그러면 KB금융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은행이라든가 확산되었던 보험 역시도 매물대가 맞았기 때문에 정리라고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추격보다는 다시 눌림목을 잡아야겠죠. 그렇다면 다시 47,000원대 초반부에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매수를 다시 잡고 수익을 챙기러 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쪽으로는 이제 이노와이어리스인데요.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윗꼬리가 좀 더 크게 달릴 경우는 분명히 조심하자라고 표현을 드리죠. 만약에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뷰가 시장에 안 막혀 있고 속임수에서 계속 좀 강하게 올라가는 패턴들이 보인다라면 제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홀딩을 하겠지만 현재 기준점에서 이제 보유자 영역인 거죠. 어디냐면 딱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가보다 조금 더 위인 바로 54,400원을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이탈할 경우는 일단 전량 일단은 빠져나온다라면 수익을 챙기고 나온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현재 이렇게 고점 대롱대롱 종목군들은 어김없이 메이저 외부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들의 타켓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서 LS로 또 수익을 내면서 우리가 LS 일렉트릭도 시간차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매수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익절을 잡고 가는 건 중기적인 관점이겠죠. 하지만 여기를 단기적인 관점으로 방송 트레이딩을 한다면 분봉상으로 잠깐 우리가 이렇게 쪼개서 10분봉으로 잠깐 쪼개보면요. 오늘 지켜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58,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탈을 할 경우에는 전량 챙기고 나오고 5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증권주부터 은행주까지 함께 올라오는 모양이었는데 매물대 부담으로 인해서 전량 매도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LS 일렉트릭은 끌고 갈만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좀 해야 될 자리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가격까지 짚어주신 만큼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MTNW 김도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차게 한번 꾸려봤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